모두 발음만 하고 설명을 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김태호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식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이종원 정책실장님, 그리고 이성배 대변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님께서는 일관되게 2,000명 의대 정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늘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항상 이 의료 정책은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그동안 강조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보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0명 의대 정원이 정부의 어떤 무리한 정책으로 기결되어서 현재까지 의료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큰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후보님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같이 푸시겠다는 의지가 첫 방문으로 저희는 그렇게 표명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사대에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고 서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같이 풀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 전문가가 이런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도 있지만은 의료 시스템을 단단하게 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연륜과 모든 면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같이 잘 합심해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여하튼 이 문제가 같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홍준표 이 후보님께서 더욱더 관심과 적극적인 또 의지 표명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온 구전 날씨 속에서도 저희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가 아니고 이과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이과로 간 목적은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박담 부회장이 경대 나왔지? 그죠? 내가 부회장 선배될 뻔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우연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절대 못 가는 입시 구조였어요. 본고사를 칠 때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0월 말까지 육사 합격하고 포기하고 경북대학 의과대학 가려고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그런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의사 될 게 아니고 내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학시험 한 20일 앞두고 급히 문과로 바꿔가지고 법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분에 대한 평소 생각도 그리고 동경심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정원하겠다 그 발표할 때 그 무리하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제일 첫 문제를 의과대학 내부로 보지 않고 의료계 내부로 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공계가 망한다.
의사들로 다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들이 모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의협하고 언론에서 정원을 조정해라. 처음에 뭐 한 100명, 200명 올리다가 협의해서 계속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느냐. 갑자기 정원을 그래 폭주하면 대학에서 그게 수용이 되느냐. 그래도 이제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 하고 충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면서 이 문제를 과연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나서지 않고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방치된 거예요. 여야 정치인 중에서 누가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타결시키겠다 나선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 봤는데 이번엔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언론에서 적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자고 오늘 찾아온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요즘 박담 부회장이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오늘 내 전화도 몇 번 했어요. 통화도 했는데 한번 보자고 하니까 워낙 깐깐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내가 대구시장 있을 때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안 만나주더라고. 오늘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이게 관료들하고 정치인들 차이는 그런 겁니다. 관료는 자기들 1+1은 2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제대로 하려면 1+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들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비공개로 다른 그거는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예비 후보께서 의사협회를 후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 속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후보로서 어떻게 하면은 풀어서 이 갈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하나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미복귀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해서 학업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네 가지의 현안 문제를 의사협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100%
받아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현안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비공개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의료계에서 숙제의 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현안을 하루속히 좀 풀면은 바로 즉시 학생들이 복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현안을 여기에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현장의 정치,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이제 관료 사회에서는 1+1은 2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1+1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0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직성보다는 좀 우리 홍준표 후보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의사협회에서도 100% 그렇게 공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대는 나오지 않고 지금 공공의료 시스템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의료계가 지금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학생들이 일치 단결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좀 복원시키는데 좀 주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최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의 복귀입니다. 시점에 하루속히 좀 복귀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후보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옆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좀 고민해서 같이 풀어나가는데 적극적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